이거 맞나? 리눅스를 하기 전에 리눅스가 뭐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리눅스는 뭐 운영체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하드웨어와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체제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기본 노트북에 개인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윈도우 또는 맥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도 그런 운영체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인 사용자를 위한 운영체제랑 운영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운영체제가 하드웨어하고 운영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자원이라 하면 컴퓨터에서 자원은 CPU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에 CPU가 있고 그 다음 뭐 메모리 그 다음 저장 공간 HDD 그 다음 요즘에는 SSD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 다음 기타 뭐 그래픽 이런 것들 뭐 그래픽 장치 모니터 이런 것들 그 다음 주변 장치 주변 장치 하면 뭐 기타 외장 저장 장치 뭐 마우스 프린터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뭐 컴퓨터에 달려져 있는 장치들 말이에요. 하드웨어. 우리가 CPU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PU는 뭐 연산 작업을 해요. 연산, 기능 구현. 여러분들이 뭐 언어로서 예를 들어 자바 언어로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뭐 자바 코드에 있는 기능 동작이 있죠. 기능 동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연산은 CPU가 진행을 합니다. CPU는 실제적인 동작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보면 메모리는 뭐 하는 거지? 메모리 기장 메모리 뭐 하는 겨? 메모리 뭐 하는 걸까? 메모리 응? 램 대표적으로 메모리 우리가 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 뭐 하는 겨 램? 응? 메모리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어? 응? 응. 그거 어디서 뭐 구글링 했나 챗 GPT에 물어봤나? 용어들은 대단한데 내용 메모리는 실제로 실행할 프로그램들을 로드 시키는 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로드 뭐 자바 컴파일 했죠? 자바 소스 컴파일 해서 실행하는 거 안에 연산 작업 사칙 연산 같은 연산 작업은 아까 CPU가 한다고 했고 메모리는 실행 파일을 어디? 메모리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CPU가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작업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올려놓는 거예요. 로드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을 불러오는 게 메모리예요. 그러면 CPU가 좋아도 메모리가 안 좋으면 로드가 적게 되면 만약에 CPU는 100이라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는 한 20이다 이러면 뭐 불러오는 게 20밖에 안 되죠. CPU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CPU 메모리는 로드 시키는 장치예요. 프로그램들을 불러오는 거. 저장 공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저장시키는 게 저장 공간입니다. 하드 디스크, HDD, 저장 장치.
그런데 메모리는 우리가 메모리를 구성하는 반도체는 비쌉니다. 왜? 메모리가 속도가 빨라요. 실제로 여기서 제일 빠른 건 CPU예요. CPU. 그 다음 빠른 건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 기타 등등. 그러면 CPU는 당연히 엔진의 역할을 하니까 비쌀 거고 메모리도 속도가 빨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CPU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C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반도체가 비싸요. 응? 비싸요. 플래시 메모리 이런 소자를 가지고 메모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저장 공간인 HDD하고 메모리를 구성하는 기계 자체 반도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SSD는 뭐냐면 메모리를 만드는 재료를 하드 공간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를. 그게 SSD요.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는 용량이 16기가랑 우리가 하드 용량 1테라랑 거의 메모리가 더 비싸죠. 메모리는 소자 자체가 비싼 반도체니까. 근데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SSD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저장 공간이긴 한데 얘를 저장 공간으로 쓸 걸 용도 재료는 메모리 만드는 재료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SD가 훨씬 부팅 속도가 빠릅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예전에 쓰던 HDD는 어떨 때는 켜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아직 부팅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SD가 훨씬 비쌉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SSD를 쓰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SSD가 아직까지 128, 256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면 더 높은 걸 사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실제로 운영체제 설치되어 있는 공간만 SSD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요즘엔 혼용해서 하드디스크 HDD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저장 공간, 그 다음 그래픽 모니터, 그 다음 기타 주변 장치 그런 것들의 사용률, 그 다음 자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죠.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작업 관리 이런 거 보면은 CPU나 메모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방금 전에 말한 각종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들 그런 걸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것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으면 우리는 운영체제를 안 깔려 있으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체제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운영체제 위에 해당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옛날에 컴퓨터가 초창기에 여기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노트북이 아니고 개인용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운영체제 개발 안 돼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운영체제 없으면 프로그램을 돌리긴 돌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하드에 보드에 메인보드에 메모리 꽂듯이 프로그램마다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밖에 작동을 안 해요. 지금은 멀티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멀티프로세싱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전 시스템 운영체제가 없으면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동작을 못해요. 서문훈님 누구야? 오늘 처음 온 학생. 1대1 가외를 한다면 미트가 필요가 없구나. 답할 시간에 1대1 가외니까 미트가 필요 없지. 에렉트로 수업이니까. 뭔 얘기 하는 말이지? 깜빡깜빡하네. 저기. 운영체계 OS가 없던 시절에는 그러면 메인보드에 칩 있죠? 메모리 꽂듯이 하나 꽂아서 내가 만약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문서 편집 프로그램 램처럼 하나 꽂고 그거 이제 작업하고 다 되면 저장시키고 다시 빼고 그 다음 다른 프로그램 꽂고 그래야 됩니다.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안 되던 그런 때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체제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동작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인터페이스 뭐냐면 창구예요. 창구, 통로 역할. 그래서 일반 사용자, 사람과 컴퓨터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운영체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해당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불편하다 그 얘기겠죠. 없는 시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운영체제는 윈도우 또는 맥 OS처럼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배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니까 그걸 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 어떤 운영체제냐면 서버라는 운영체제를 할 겁니다. 서버는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스템들이, 요즘 프로그램들은 다 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원격에 있는 일반적인 다른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각종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기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 또는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랍니다. 서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이 서버예요.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죠. 그 다음에 그럼 반대 개념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랍니다. 대부분 클라이언트, 뭐 사람 또는 컴퓨터 또는 해당 프로그램 하는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하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 구현한 다음에 다시 요청된 내용을 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를 서버라 해요. 서버. 우리는 서버용 운영체제를 앞으로 배울 거예요. 서버용 운영체제. 그럼 서버용 운영체제. 예를 들면 네이버라는 프로그램,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또 등록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 네모난 칸에 다양한 글을 스트링 문자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을 누른다는 말은 해당 글을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어디? 네이버에. 그러면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가 요청한 글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겠죠.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을 자동적으로 시킨 다음에 등록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 글 등록해주세요 하는 서비스를 네이버라는 서버 프로그램이 받아서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이런 앞에 프로그램, 그런 건 서버 운영체제라는 운영체제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버 운영체제에 대한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 적합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알려져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는 아니겠죠? 윈도우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윈도우는 서버 역할에 맞는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서버 역할에 맞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단일 사용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운영체제래요. 단일 사용자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 그 다음에 맥 OS.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이 내가 프로그램 설치해서 그냥 내가 사용하려고 설치한 운영체제죠. 그러나
서버용 운영체제는 용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지금 현재도 여기만 해도 지금 카페 게시판 불고니까 벌써 20명이 접속하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무수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해당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이용하기에 편한 운영체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윈도우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버 운영체제다 이 말이에요. 실시간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 그게 서버용 운영체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용 운영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놓은 윈도우도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개인용 운영체제는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예요. 그럼 개인용 운영체제가 많이 사용해요. 윈도우가 있죠. 지금 윈도우 11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윈도우 11 또는 애플사의 맥OS 이런 것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운영체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 있는 서버용 운영체제를 할 건데 대표적으로 MS사의 서버용 운영체제 이름이 윈도우 서버라고 씁니다. 그냥 윈도우랑 윈도우 서버는 달라요. 서버의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서버예요. 얘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유료다 이 말이에요. 돈을 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거의 무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윈도우 서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때의 운영체제는 유닉스예요. 유닉스라는 게 있어요. 유닉스. 회사는 솔라리스, HP 이런 데서 개발되어 있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걔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인데 얘는 성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서버용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서버용 운영체제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용자들을 위한 서버용 운영체제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얘가 비싸요. 윈도우 서버보다 얘가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거면 대부분 유닉스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가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 운영체제를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춘 게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예요. 그럼 원래는 유닉스 운영체제가 먼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닉스 운영체제가 라이센스가 있고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개발자들이 유닉스 운영체제를 대신할 운영체제를 개발한 거예요. 누가?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를 만들었습니다. 유닉스에서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널 뭐냐면 핵심 운영체제의 중요 부분 핵심을 우리가 커널이라는데 자동차로 치면 엔진 부품이에요. 엔진 부품. 그걸 유닉스에 있는 엔진 부품 소스 코드를 가지고 리눅스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눅스를 개발을 했는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료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만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스 코드 자체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닉스에서 가지고 올 때 본인이 커널이라는 핵심을 유닉스에서 오픈을 해줬습니다. 핵심 부품을 소스 코드를 이걸 보고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껍데기는 니네가 만들어서 써라. 그래서 리눅스 코발즈라는 사람이 처음에 C 언어로 리눅스를 커널을 먼저 만들어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www.kernel.org에 가면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어서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리눅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무료 소스 받아서 다시 무료로 일반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걸 GNU 프로젝트래요. GNU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시 소스 코드를 받아서 기능을
해서 재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스 코드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뭐 리눅스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리눅스 기능이 너무 좋아졌어. 응? 그래서 돈 주고 받기는 돈 주고 오픈하기는 무료로 오픈하기는 아까워. 그러면 돈을 받고 오픈을 해도 됩니다. 단지 얘는 뭐 소스 코드 자체는 GNU 프로젝트에서 받은 무료 소스, 공개 소스 코드라는 걸 명시만 해주면 돈을 주고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기능이 엄청나게 좋으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리눅스 계열들은 다 GNU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계열이 뭐냐면 레드햇과 페도라가 있습니다. 레드햇과 페도라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원래 레드햇이 먼저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햇이 상용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 주고 팔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레드햇이 돈 주고 팔고 보니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눅스는 유닉스를 못하는 유닉스 상에서 뭔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유닉스가 아까 비싸다고 했으니까 리눅스에서 테스트용으로 학습용으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실무에서 유닉스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라든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사용했는데 레드햇이 상용화가 되어 보니까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들 또는 개발자들이 안 되겠다. 뭐 레드햇에 대응해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레드햇이 상용화되면서. 그래서 나온 게 밑에 페도라입니다. 페도라. 무료로 레드햇에서 빠져나와서 무료로 전환되어 있는 게 페도라예요. 그래서 유닉스와 리눅스가 뭐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닉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배워 놓으면 실제 실무에서 유닉스라도 유닉스라도 개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리눅스를 학습할 겁니다. 리눅스. 그러면 이 리눅스도 종류가 레드 페도라가 있고 요즘에는 뭘 많이 쓰냐면 원래 레드햇에서 뭐 페도라로 됐다 했죠. 얘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돼서 다시 무료 사용자를 위해서 개발된 게 페도라인데 요즘에는 뭐 우분투 그 다음 센토스 요걸 또 많이 씁니다. 페도라하고 페도라. 네, 보통 요즘에는 뭐 서버 이용하면 우분투로 많이 써요. 우리가 저번에 앞에 리눅스 할 때 뭐 클라우드에 사용해서 했던 건 우분투죠. 우분투도 많이 쓰고 페도라도 많이 쓰고 센토스 요 세 개를 많이 쓰는데 페도라 계열이 있고 얘는 뭐 계열이 처음에 레드햇에서 먼저 왔으니까 얘가 레드햇 계열이라 해요. 그 다음 우분투는 데비안 계열이랍니다. 데미안 그런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설치할 때 조금 명령어가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명령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페도라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페도라는 왜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던 운영체제다가 보니까 뭐 좀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촌스럽게 해야 되나? 옛날 좋았는데 요즘에 사용하는 거 우분투나 센토스는 조금 요즘에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뭐 유닉스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어도 아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분투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뭐 우분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서버형 운영체제를 해야 되냐 이러면 서버형 운영체제가 뭐 서버형 운영체제는 아까 목적이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용도로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뭐 사용자가 컴퓨터 운영체제 사용하기 위한 참고를 했죠. 그런데 서버용 운영체제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CLI 환경이에요. CLI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랑은 다른 종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는 뭐 GUI 환경이에요. 인터페이스가 GUI 환경 뭐 그래픽 A, E, EPR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양이 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고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건 뭘로? 응?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 말이에요. 마우스로서 뭔가 운영체제를 우리가 실행시키고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서버형 운영체제들의 인터페이스는 뭐 CLI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CLI 환경 뭐 CMD 환경 요거랑 똑같아요. 윈도우에도 CMD 환경이 살아 있습니다. 예전 윈도우는 운영체제가 MS-DOS일 때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걸 이제 아직 남겨둔 겁니다. 왜냐면 어떤 프로그램들은 아직 이 CMD, CLI 환경을 따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접속을 뭐 이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버용 운영체제들은 UI 환경이 아니에요. 뭐 CLI 환경, 명령으로서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어를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 이런 형식으로 명령을 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더라도 반드시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야만 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령어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뭐 UI 일반적인 윈도우 환경은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윈도우 환경은 프로그램 컨트롤 하기가 뭐 그냥 더블 클릭하면 끝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CLI 환경을 할 겁니다. 이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닉스라든지 그런 서버들이. 그래서 거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오늘은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운영체제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뭐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가상의 뭐 공유 공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고 또는 데이터도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클라우드도 구글에도 클라우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아마존 웹서버에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뭐 서버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업하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 거 따로 다시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 내 노트북에 내 컴퓨터에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방식. 자, 그러려면 리눅스가 우리가 지금 윈도우든 맥 OS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리눅스를 설치는 다른 운영체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각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만약에 CD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가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C에 다이렉트 설치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D 드라이브는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체제를 각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치하면 얘는 그럼 부팅은 부팅할 때 보면 멀티 부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운영체제로 부팅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운영체제 설치되어 있는 거 내가 윈도우에서 뭐 작업하다가 만약에 리눅스에서 뭐 작업한 거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를 끄고 재부팅을 해야 돼요. 너무 번거롭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멀티부팅 시스템을 만드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가상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상머신, 컴퓨터를 가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의 가상의 컴퓨터를 만듭니다.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래 놓고 거기다가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 내가 작업하다가 리눅스에 뭔가 확인하고 싶으면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켜고 그 안에 리눅스를 접속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상머신, 버추얼머신을 이용해서 진짜 컴퓨터처럼 물리적인 건 아니지만 논리적인 컴퓨터 안에 다른 운영체제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사용 안 하면 컴퓨터가 따로 하나 더 있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드라이브에 리눅스 설치해서 대부팅을 계속 해줘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러나 가상머신을 이용하면 내가 윈도우 상에서 리눅스도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머신을 한번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얘는 컴퓨터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설치 리눅스 우분투 리눅스 설치 파일은 다 본인 컴퓨터에 있죠. 가상머신 컴퓨터는 그냥 검색을 해서 그냥 설치를 하면 돼요. 얘는 금방 설치되니까. 봅시다. 우리가 가상머신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버추얼박스 할 거예요. 이름이 버추얼박스입니다. 버추얼박스. 이름 그대로 가상머신. 버추얼박스. 검색해보자, 버추얼박스. 그러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virtualbox.org 그 사이트가 있어요. 버추얼박스. 벌써 7.0까지 나와 있네요. 7.0이 최신 버전이 어떨런가 모르겠네. 자, 7.0 한번 깔아봅시다. 잠시만요. 제 컴퓨터에 이전 게 깔려져 있어서 그걸 먼저 지우고 똑같이 가면 되니까. 잠시만요. 이전에 거 깔았던 거 켜고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받으세요. 자, 그 버추얼박스 되어 있죠? 다운로드. 그거 다운받아 놓으십시오. 컴퓨터에. 클릭해보니까, 클릭하면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뭐 받으면 되냐면, 윈도우 호스트 있죠? 그거 클릭해서 받으세요, 프로그램. 윈도우 호스트. 그러면 자동으로 다운됩니다. 저는 원래 있던 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그냥 설치하면 돼요. 갑자기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응? 그만큼 안 걸리고 금방 줄어들어요. 응? 1시간 안 걸려. 아니, 20명 접속했다고 그렇다고? 사이트 뭐지? 성능이 엄청 안 좋은가? 20명이 동시에 접속한다고? 시간 걸려요? 아니면 우리 네트워크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네트워크 문제네. 갑자기 몰려서? 그래, 20명도 감당을 못한단 말이야? 응? 큰일이네. 20명이 접속한다고.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걸릴 줄 몰랐네. 우선 받아 놓으세요. 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해놓고, 어차피, 우분투 설치는 한 15분이면 돼요. 응? 또 얼마 안 걸리니까.
이런 응? 그렇네. 속도가 여기가 속도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는 속도가 안 되는 거야. 다운받나 보자. 다운받아 놓고 집에 앞으로 대놓고 가야지. 사실 야근강이다 야근강. 에이 뭐? 야근. 나는 야근 수당 신청해야 되겠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집에 갈 생각 하나? 월요일 언제? 오늘 월요일부터 뭐 빨리 갈 생각 해? 아니, 너 이거 네 남편도 있는데 내가 왜 나온다고 하겠어? 내 남편한테도 나온다고 하게 안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야? 우리 말고 얘기하는 내가 이 격차가 있잖아. 문형인데, 어이가 없네. 나 그런 소리 했었어. 원장님도 나한테 그런 감히 그런 소리 안 해. 원장님도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한다. 이럴 수가. 용량이 얼마, 용량이, 전체 용량이 얼마나 되지? 보자. 한 100메가 정도 되는데, 전체 용량이. 혹시나, 이게 다운받는 사람 설치하세요. 오늘 그냥,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넥스트 설치하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아니 그 자세히 잘 다른 반에 가서 공민이 접수를 받아 없나? 조짜가 잘못해서 교무실 가서 막 가서 받아 다른 데로 강의실 가서 다른 공민이로
그러면 인터넷에서 넣기잖아. 한 명씩 중요한 시험을 시켜서. 아, 저 뒤에 여기 뒤에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좀 느리긴 해. 나눠서 정식해. 2에서 하고 1에서 하고. 괜찮아. 나가주세요. 이러면서. 자, 1번. 나대지 말라야. 나는 나 연결해서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 핫스팟 중간에 와 이제 1까지로 넘어갔나? 응? 1까지 넘어갔어? 핫스팟에서 연결해보자. 상관없을 텐데? 진짜네. 와, 씨. 잠깐. 근데 처음부터 받는 게 빠를 것 같지 않나? 어? 아니야. 봐봐, 처음부터 받는 게 뭐? 어? 야. 역시 핫스팟이. 핫스팟 써라, 빨리. 써, 응? 응. 이게, 빨리 접수하세요. 5분 뒤에 끌 겁니다. 아, 드럭시 간다. 응. 응? 제 겁니다. 자,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응?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 그러지 마세요. 나도 내 비번 모르는데. 비밀번호가 있어? 핫스팟에도? 원래 걸면 비밀번호. 그죠?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데? 비밀번호 설정이 따로 있네? 나는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설정.